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클 맥카티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서 피닉스 FD에서 맵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이드 에미션과 색상,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위한 맵들입니다. 먼저 어떻게 플루이드 에미션의 맵을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클릭해보면 많은 서로 다른 소스에 맵을 사용할 수 있게 각각의 맵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차지, 즉 방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터로 가서 어떤 소스의 매핑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서페이스에서 스모크 그룹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디스차지 부분에 맵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매테리얼 에디터를 열어서 보면 몇 가지 매테리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프레임 1로 가서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체크 무늬의 매테리얼이 이 실린더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매테리얼을 선택하고 이 매테리얼의 디퓨즈를 이쪽에 디스차지의 맵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맵의 하얀 부분은 디스차지에 정해진 수치만큼 어떤 종류의 소스든 플루이드를 방출을 하게 되고 검정 부분은 전혀 방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매테리얼이 오브젝트에 적용될 필요는 없고 맵 슬롯에만 적용되면 되지만 어떻게 서페이스에 서로 다른 색상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디스차지에 맵이 적용되었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얀색이 적용된 부분에서만 플루이드가 방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캐릭터 또는 오브젝트든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부터 플루이드를 방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텍스처 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프레임 0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똑같은 체커 맵을 템퍼처 슬롯에 사용해서 템퍼처와 디스차지 사이의 차이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템퍼처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차지에 맵을 언체크해서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여기 맵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제대로 맵이 적용되어서 어떻게 방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루이드가 전체 서페이스에서 방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위로 계속 방출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템퍼처는 사실 이 맵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뜨거운 부분은 밝은 부분이 되겠고 차가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뷰로 가서 스모크를 꺼주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직 하얀색 부분만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방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차가운 부분은 보이는 것처럼 좀 더 연기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시 프레임 0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이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브젝트의 어디에서 어떻게 플루이드를 방출할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맵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 내의 어디에서든 시뮬레이션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모크와 UVW, 퓨엘 같은 속성에도 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쪽 맵들을 제거해주고 어떤 맵 소스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20프레임 정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닉스 FD에서 어떻게 컬러와 트랜스페어런시를 맵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0프레임 정도에서 우선 시뮬레이션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렌더 롤업으로 가서 컬러 앤 트랜스페어런시 옵션 창을 열어주겠습니다. 각각의 슬롯에서 텍스처 맵 슬롯과 모듈레이트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미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 디퓨즈 컬러와 트랜스페런시가 있습니다. 먼저 스모크 부분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스모크가 표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처 맵 슬롯으로 가서 매테리얼 에디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셀룰러 맵을 잡아서 이 텍스처 슬롯에 넣어주겠습니다. 물론 이 텍스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모듈레이트 버튼을 체크해줘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줌인을 하고 렌더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스모크의 색상이 셀룰러 텍스처 맵에 의해서 조절되게 됩니다. 즉, 이 효과로 많은 디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셀룰러 텍스처 때문에 적용된 프랙탈 패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새롭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리얼로 가보게 되면 얼마나 어둡게 해줄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좀 더 크게 8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옵션은 상당히 훌륭한데 렌더 또한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모든 시뮬레이션에 디테일을 추가해주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효과를 스모크뿐만 아니라 트랜스페런시에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트랜스페런시 쪽이 좀 더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지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레이트를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렌더 시간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지만 이것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볼륨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페런시만 이런 변화를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색상만 변화시킵니다. 이것으로 인한 실제적인 변화는 여기처럼 좀 더 스모크 안에 붉은 불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좀 더 강한 투명도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트랜스페런시에 적용된 다른 셋업으로 인해서 CPU가 시뮬레이션 결과물에 실루엣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옵션을 끄고 렌더를 해서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스모크의 볼륨과 외형이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듈레이시 적용된 쪽은 좀 더 넓은 영역을 통해서 불을 좀 더 볼 수 있고, 프랙탈 맵으로 인해서 디테일이 생겨 볼 수 없던 것도 볼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맵으로 플루이드 볼륨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선택하고 렌더링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중간쯤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 정말 좋은 기능으로 미리 시뮬레이션 된 것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활성해 줍니다. 여기에는 사용될 수 있는 3단계의 레벨이 있는데 코어스, 즉 거친, 코어스2, 그리고 파인입니다. 앞에서 한번 사용했던 셀루러 텍스처를 코어스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볼륨 자체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서페이스를 바꿔주거나 도출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데, 지금 얻은 디테일에 비해서 렌더 역시 정말 빠릅니다. 이쪽으로 가서 사이즈를 조금 낮춰보면 셀룰러 패턴을 이쪽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첫 코어스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된 것으로 대부분 전체 볼륨에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코어스와 파인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이즈 텍스처를 파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2로 되어 있고 타입은 프랙탈입니다. 그럼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좀 더 오래 걸릴 텐데, 왜냐면 이것은 마지막 레벨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디테일이 스모크의 밖과 불 속의 작은 프랙탈 패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었고 바닥의 불꽃은 좀 더 맹렬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페이스 드리블이라는 또 다른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는 서페이스 자체를 기준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때로 서페이스가 움직이는 것으로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옵션인데, 디스플레이스가 서페이스를 돌출시키게 됩니다. 그럼 서페이스 드리븐을 켜주고 여기 사이즈를 1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살짝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페이스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구겨져 있는 서페이스끼리 서로 밀고 당기는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끝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부분에서 당기고 짓누르고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몇몇 케이스에서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플루이드의 볼륨 자체를 움직여줘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도 해줍니다. 이와 같은 다른 세 곳에 맵을 사용해서 플루이드의 시뮬레이션을 렌더링 값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데, 특히나 아티스트적인 영역을 얻기 위한 튜닝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높은 레벨과 작은 그리드 사이즈에서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도 텍스처 조절과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좀 더 디테일하게 렌더링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작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